네, 수험생 여러분. 자, 6월 모의고사 사회지문하고 과학기술지문. 사회지문은 과두제, 그죠? 과두제적 경영. 이 지문하고요. 과학기술지문은 플라스틱에 대한 지문. 이 두 개는요, 다 해설하겠다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근데 이제 그래도 딱 하나씩 설명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사회지문에서는 7번. 이게 63.7%가 틀렸죠. 물론 이제 시간 부족 때문에 못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요거 하나. 그 다음에 과학기술은 9번 문제. 이 9번 문제가 오답률 1등입니다. 그죠? 이게 틀린 게 어마어마해요. 78%가 틀렸습니다. 뭐 찍어 맞추는 게 낫다 이런 느낌이 나는 그런 문제. 근데 왜 그랬고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 이런 걸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지문은요, 공부해야 되는 포인트만 딱 잡아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요랬으면 좋겠어요. 사회지문에서 보기 문제에 사례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이 지문의 특성에 따라 이제 사례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좀 달라지겠지만 이 지문으로 미루어 보아 여러분은 이게 두 가지의 경영 형태가 나오는 지문이란 말이야. 공동체적 경영으로 볼 거냐 아니면 과두제적 경영으로 볼 거냐. 자, 이런 판단의 문제라는 거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제 우리가 보기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례를 주고 해석해라.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정보를 추가해 주는 거죠. 지문에서 안 줬던 정보를 더 줘. 그리고 문제 풀어라. 이렇게 나오는 애가 있죠. 근데 그런 거를 좀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도 좀 하고 갈까요? 독서의 보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물론 이걸 세부적으로 나누면 끝도 없고요. 크게 나누어 봤을 때 두 가지야. 정보 추가형. 이거는 사실 인문지문에 좀 많이 나와요. 그렇다고 과학기술이나 사회지문에서는 이런 애가 없다! 이건 아니야. 있어. 그렇긴 한데 여러분이 볼 때 과학기술, 사회 이거보다는 인문지문에 많이 나와. 예를 들어 A어의 주장. 이걸 다룬 게 지문. 근데 보기에는 공자의 주장.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전혀 다른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 추가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 출제 목적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지문에 있는 정보와 보기에 있는 정보를 비교하거나 연결해서 문제 풀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아까 봤었던 거야. 그치? 뭐야? 우리가 인문지문에서 봤던 거죠. 보기 문제, 16번 문제에 얘랑 얘랑 지문에 있는 얘랑 보기에 있는 얘가 상충되니? 이런 거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연결과 비교.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쌓아주면 되고요. 또 하나는 사례형이 나옵니다. 사례형. 자, 이거는 우리에게 지문에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보기에 나와 있는 사례를 나름의 해석을 해주는 거죠. 뭐라고 볼 거냐, 이 사례를. 이런 문제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지문은 X사의 사례가 나오고 이 두 가지가 지문에 있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거에 해당하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어야 됩니다. 이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거를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안 돼. 항상 뭐에 근거가 있어? 지문에 그 근거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항상 지문의 근거에서 판단한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게 오늘 만약에 이제 이 해설 강의를 들으시고 추가적으로 좀 이런 문제를 보고 싶다면 20학년도 9월 모평에 출제됐었던 개체성이라는 지문이 있어요. 거기 보기 문제가 아메바 나오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다고 볼 거냐, 약하다고 볼 거냐, 그래서 공생으로 볼 거냐, 공생이 아니라고 볼 거냐, 이런 얘기하는 문제거든요. 그럼 이게 유기적 상호작용에 대한 얘기가 지문에 나와 있고, 그럼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다와 약하다가 있는 거야. 어떻게 볼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뭘로 뚫어야 돼? 그냥 내가 보고 대충 그런 것 같다. 이게 아니라 지문의 근거를 정확히 가지고 적용. 이렇게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느낌들을 좀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만 잘했다면 이 지문은 뭐 쌤이 길게 말할 지문은 아니다. 요거 하나만 좀 고난도라 말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빠르게 보죠. 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책에 이렇게 하면서 과두제적 경영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오죠. 그죠? 이게 보겠습니다. 소수의 경영자로 이루어진 경영진이 강한 결속력을 가지면서 실질적 권한과 정보를 뭐한다? 독점. 근데 이게 포인트죠. 기업을 운영하는 거. 권한과 정보의 독점. 괜찮습니까? 요게 과두제죠. 그래서 사실 요 윗단락에 공동체적 경영이 나오잖아. 그럼 걔는 뭐야? 읽어보면 공동체적 경영. 이거 뭐냐면 의사결정권도 균등하게 행사. 모든 주주가 경영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문에서 근거 획득을 했어야 되는 게 공동체적 경영과 과두제가 나왔을 때 얘는 모든 주주가 이게 뭐 소수든 뭔지 이건 잘 모르겠고 모든 주주가 경영에 참여를 하는 거죠. 자, 얘하고 대비되는 점이 뭐야? 과두제는 그래 지금 읽었지만 권한을 독점 소수 경영진이 경영에 대한 권한을 독점 요게 하나가 되는 거야. 오케이?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제 2단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동체적 경영은 의사결정권 균등 행사. 의사결정권도 균등하게 행사하겠다. 자, 이런 포인트가 있는 거고 얘는 뭐예요? 독점. 정보나 권한을 독점. 자, 이런 게 좀 다른 거죠. 이런 포인트들을 좀 읽어주실 수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동으로 결정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약간 이런 애고 얘는 권한과 정보를 독점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일단 여러분이 정확히 비교가 됐어야 되고요. 그랬을 때 이 보기 문제를 만나면 쫙 읽어보자. 이런 말이 보여야지. 모두 함께 경영진이 된다. 뭐야? 공동체적 경영이네요. 괜찮습니까?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결정권을 보유하였으나 기업이 성장하면서 효율성 증진을 위해 소수의 주주만으로 경영진을 구성하였다. 바뀌었죠. 그런데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다른 주주로 교체되어 전체 주주는 경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고요. 이익의 분배 같은 주요 사항은 전체 주주가 공동으로 의결. 자, 여전히 어떤 경영을 하고 있는 거야? 공동체적 경영을 하고 있죠. 바뀐 점은 있어요. 모두가 동시에 경영진이 되냐? 교체하면서 돌아가냐? 이 차이는 생겼지만 어쨌든 경영에 참여해야 안 해? 참여하죠. 그러니까 소수 경영진이 권한을 독점하는 게 아니라 교체되기 때문에 전체가 다 경영진이 될 수 있는 구조구나. 이렇게 판단했어야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자, 그러면 자, 1번 문제를 보죠. X사는 주주들 사이의 평등성이 강하여 과도한 정보 격차나 권한 집중 같은 폐해를 보이지 않는다. 왜? 공동체적 경영이니까. 그러니까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가 않죠. 근데 2번 같은 거는 좀 여러분이 느껴줄 게 현재 경영진이 고정되는 구조로 바뀌었지만 이렇게 이 문제를 풀 때 보기와 선지 간에 일치로도 답이 뚫린다는 걸 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보기 가지고도 아무리 사례에 해당하는 보기가 나왔다 하더라도 보기 가지고도 일치가 뚫린다. 이거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고른 게 2번 선지를 많이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이 정도가 사회지문에서 쌤하고 볼 내용이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과학기술 얘기를 좀 해볼게요. 과학기술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쌤이 이제 인문지문 해설을 할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가 독서 능력을 키울 때 두 가지 능력치가 늘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가 좀 거시적 시각, 글의 구조를 볼 수 있는 힘. 자, 요런 게 좀 길러져야 되고요. 길러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미시적으로 글을 이해하는 힘까지 물어보는 게 수능입니다. 우리가 수능 독서지문은 누가 씁니까? 수능 독서지문은 국어 선생님이 쓰는 게 아니죠. 그죠? 해당 분야의 전공 교수, 최고 석학이 쓰죠. 자, 예를 들어 과두제적 경영이다.
그러면은 국어 강사가 쓰는 게 아니라 교수가 쓴다고. 해당 분야에 가장 권위 있는 교수가 써요. 내용이 깊이가 있어 없어? 그레이트지. 가장 깊이 있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왜 교수들이 쓸까 독서를?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거는 아래의 측면도 중요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고 아 이렇게 내용이 전개되고 있구나. 이걸 납득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미시적인 이해입니다. 이게 과학기술 지문에서는 과학적 원리의 이해겠지. 괜찮습니까? 이 능력이 없으면 9번 같은 걸 맞을 수는 없는 거야. 나머지는 맞을 수 있어. 난이도도 쉬웠고. 그러니까 이것만 잘 돼도 이번에 이 과학기술 지문 몇 문제야? 8, 9, 10, 3개 문제 중에 2개는 맞는 거야 그냥. 근데 하나는 여기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겨내려면 쌤이 계속 말한 게 뭐예요? 다양한 것들을 읽어보고 이해해보는 경험치가 쌓여야 돼. 외운다가 아니라. 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공유결합이 나오잖아요. 그 공유결합을 한 번쯤 독서 지문에서 읽고 화학 공부를 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야. 읽고 이해해본 경험 정도는 있는가? 어떻게 읽고 머리가 받아들이면 되는지는 나한테 있는가? 그런 거거든요. 그게 없다? 쉽지 않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쌤이 생각할 때 이런 거는 기출로 길러주는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이제 허락되는 한 최대한 EBS 지문들도 이해해보는 경험은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소재가 연계가 되니까. 이런 느낌으로 걸어가야 돼. 우리가 막 구조 분석하고 선지 근거 찾고 이것만으로 국어 공부가 끝났다? 그건 아니라는 거지, 독서에서. 모두 있다? 중심 정보. 어떤 글의 중심 정보에는 원리가 있을 거야, 과학기술은. 그 원리를 이해를 요구하는 글들이 있어. 다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부각되는 글들이 있다고요. 그런 글은 이해해보는 경험도 하셔야 된다. 그래야 뚫어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앞으로 공부할 때 방향성을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 이런 것들을 좀 하게 만들었던 게 9번 문제였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쌤하고 딱 그 원리에 해당되는 부분만 읽고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3단락과 4단락이에요. 쌤하고 3, 4단락만 이해해보자. 알겠죠? 가볼게요.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폴리에틸렌은 에틸렌 분자들이 서로 연결되는 중합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폴리에틸렌. 에틸렌은 2개의 탄소 원자와 4개의 수소 원자로 이루어지는데 2개의 탄소 원자가 서로 무슨 결합? 이중결합! 이거는 이제 앞단락에서 용어 뜻풀이를 해줬거든요. 끌고 와야 돼. 용어 뜻풀이 된 걸 끌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중결합을 하고 각각의 탄소 원자는 2개의 수소 원자와 단일결합. 이것도 용어 정리가 돼 있거든요. 앞단락에. 끌고 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가 쌤이 말했던 이해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에서 탄소 원자만 얘기를 해보자면 얘네가 전자를 2개씩 내놓고 이중결합을 하고 있다. 공유결합이야 이게. 그죠? 이렇게 연상해 줄 수 있겠는가? 전자를 2개씩 내놓고 공유를 해주는 거야. 즉 얘도 4개를 갖는 효과, 얘도 4개를 갖는 효과를 만드는 거죠. 2개씩밖에 없지만 공유를 하니까 이걸 납득해 줄 수 있겠네요. 요거 읽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경험이 없으면 이런 걸 연상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좀 더 읽어보자. 에틸렌의 중합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산화물 게시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열을 흡수한 과산화물 게시제는 가장 바깥 껍질에 7개 전자가 있는 불안정. 이것도 이제 윗단락에 8개가 안정이라고 나와. 그죠? 근데 7개니까 불안정이죠? 그럼 하나를 공유받아야 되겠죠? 그래야 8개가 되겠지. 그걸 납득하면 돼. 이 불안정한 원자는 안정해지기 위해 에틸렌이 가진 탄소의 이중결합. 자, 이중결합. 여기가 이제 이의 2번째 포인트입니다. 2번째 포인트야. 이중결합 중 더 약한 결합을 끊어버리면서 한쪽 탄소 원자와 전자를 공유하며 단일결합한다. 그럼 쌤이 물어볼게요. 여기서 여러분이 납득했어야 되는 게 이중결합이라는 건 단일결합 2개네요. 2개로 보라는 거지. 그 중에 더 약한 결합이란 말을 썼으니까 이 2개의 단일결합이 합쳐지면 이중결합이 되는 건데 그중 하나가 끊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과산화물 게시제가 끊어버린대요. 그리고 나서 한쪽 탄소 원자와 저 왼쪽 거 할까요? 얘를 끊었다고 칠게요. 이걸 끊었다. 그러면 요 전자 남잖아요. 이걸 공유결합을 얘가 해버리는 거죠. 과산화물 게시제가. 그죠? 그러면 요거 하나 남아 안 남아?
얘가 원래 공유결합 됐어야 되는데 혼자 남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다른 쪽 탄소 원자는 공유하지 못한 홀로 남은 전자를 갖게 된다. 그럼 얘가 같은 방식으로 계속 다른 탄소 원자와 결합을 한다. 그럼 또 다른 탄소 원자가 있었을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쫙 이렇게 이중 결합을 하고 있었을 텐데 얘가 요걸 또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죠. 하나 빼서 얘도 남잖아. 그럼 또 와서 붙어. 또 와서 붙어. 이런 구도가 되는 거죠. 이쪽은 이미 안정해졌잖아요. 8개씩을 가지고 공유 결합을 해버렸으니까 이쪽으로 붙는 게 아니라 계속 이쪽으로 붙는 거죠. 이쪽으로 붙어 나가는 거지. 그러면 한쪽 방향으로 계속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렇게 되네요. 이게 바로 여기서의 이해였던 것 같다. 나머지는 니네가 읽으면 되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쌤이 읽어준 대로 이렇게 납득을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림을 뭐 이렇게 그리는 건지 뭐 내가 그죠 이거 뭐 이런 거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나는 화학 전문가 아니니까. 근데 국어적으로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9번입니다.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봐봐. 성장 중에 있는 사슬은 그 양쪽 끝부분에서 불안정한 탄소가 생성된다. 틀렸죠. 양쪽이야. 이쪽은 과산화물 개시제가 들어가서 한쪽만 불안정해져. 한쪽만 불안정해지죠. 그러니까 양쪽이란 말이 틀렸고요. 사슬의 중간에 두 탄소 원자가 서로 전자를 하나씩 내어놓아 공유하는 결합이 존재한다. 봐봐. 원래 이중결합이었는데 이거 하나가 깨지면 단일결합이 되죠. 그러므로 단일결합이 존재한다. 적절. 상태가 불안정한 원자를 지닌 분자의 생성이 연속적인 성장 반응이 일어나는 계기가 된다. 과산화물 개시제가 바로 계기의 역할을 하잖아요. 얘가 7개에서 불안정하다 이런 말이 있죠. 적절. 공유되지 못하고 홀로 남은 전자를 가진 탄소 원자는 사실의 성장 과정 이거는 지문에 써있는 그대로 에틸렌 분자를 구성하는 탄소 원자들 사이의 이중결합이 단일결합으로 변 이중결합이었던 게 하나가 깨져서 단일결합으로 되면서 적절. 그래서 쌤이 볼 때 이제 5번 같은 거나 1번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원리가 이해가 안 되면 뚫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이 안 보였던 그런 어떤 지문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요. 쌤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회와 과학기술은요.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한 문제씩을 해설을 해드렸고요. 두 가지만 떠올리고 마무리하자. 이게 뭐 내용을 듣고 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보기 문제를 볼 때는 사회지문 과두제 얘기야. 사례가 나와. 그럼 지문이랑 연결할 때 꼭 지문에 있는 근거부터 다시 확인해. 그래서 정확하게 적용해줘라.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과학기술도 원리를 이해해야만 뚫리는 지문들이 역대 계속 출제돼 왔어요. 근데 내가 그런 게 이해가 안 되면 이해를 해보는 것도 국어 공부다. 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그 이해해본 경험이 그 다음에 미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국어 공부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공유결합에 대해 이해를 못 해봤다면 얘는 쉽지 않다. 이 정도까지 느껴주면 되겠습니다. 쌤아 이해되죠? 자, 여기까지 가고요. 쌤 문학 해설 돌아오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